금은 이건 씨앗이죠. 이게 천간으로는 이렇게 경신이죠. 이 경금이라는 건 이거는 이 우리가 씨앗이 딱딱한 껍질에 보호되어 있잖아요.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또는 이게 껍질, 그게 이제 경금이죠. 그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이 이제 신금. 신금은 이 경금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보면 이게 신유술이죠. 우리가 이제 임묘진 있잖아요. 이제 목이 이제 올라와서 임묘진의 절정에 다다르죠. 그리고 이 사화미를 거치면서 이게 죽죠. 이게 죽는다는 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가. 그럼 임묘진에서 이게 절정에 다다를 거 아니, 이 목의 기운이. 그러고 나서 이 사오미에서 이 안에 있던 내부 안에 있던 이 목의 기운이 이 끝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끝으로 기운 자체가. 그게 뭐예요? 이 끝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이게 열매잖아요. 이게 결실. 그게 금이에요. 신유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원에서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거지. 이게 죽는다는 게 이게 이제 열매가 이제 끝으로 가서 열매가 생기고 그 안에 내부는 이렇게 비는 거지. 이 기운 자체가. 겉으로 보기 멀쩡해도 안에 기운이 이제 바깥으로 쏠리면서 그게 열매가 되고 그 내부의 기운은 이제 점점 비어가는 거지. 이것도 이 역시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목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신유술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사이클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의 순환이라는 거는 뭐 진행되다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시작되고 끝이 나고 시작되고 끝이 나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 어느 지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어느 지점에서 다시 시작이 되고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는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사오미에서 이제 죽는다고 했죠, 목이. 근데 이 사중에 뭐가 있어요? 이 사중 경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죽어감과 동시에 이미 사에서는 다시 사이클 시작이 이제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작의 준비. 경금, 사중 경금이 이미 다시 이제 이 신금을 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물리고 물리면서 이게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그게 자연의 순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사주에 금이 많다. 금이 많다, 사주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금이 많으면. 일단 이 금이라는 건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은 뭐예요? 이거는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팔자에 금이 많으면 일단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금이 많다. 그렇다는 건 이 금이 상할 여지도 많다는 거죠. 상할 여지도 많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금이라는 건 이거는 타고난 것도 되거든요. 타고나는 거. 타고난 거. 조상덕도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신유년생, 뭐 신축, 뭐 을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가 있다고 하다면 이게 지금 금황하잖아요 지금. 이 연월지가 전부 다 이 연주랑 월주가 다 금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금이 상한다? 그러면 조상덕이 문제인 거야 이게. 조상덕이 문제인 것 동시에 내가 뭔가 타고난 뭐 재질이나 재능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금이 일단 많다는 건 금이 상할 여지도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럼 만약에 이제 팔자가 금황하다. 그럼 어떤 운이 좋지 않아요? 딱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금이 언제 상해요? 금화. 우리가 보통 화극금이라고 하잖아요. 화극금. 금이 가장 상하기 쉬운 조건이 화예요. 이 화가 금을 녹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금이 이제 금을 쪼개죠. 환. 금을 녹일 수는 없어요. 금을 쪼개는 거지. 금이 갈라져 버리죠 이게. 어찌됐든 금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금황한 팔자들은 화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금을 치니까 이 화가.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이 이제 안 상하는 조건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신유, 신축, 뭐 정묘, 뭐 이런 팔자를 또 해보죠. 이게 지금 금황하잖아요 지금. 이 연주나 이 월주가 지금 이게 다 금이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뭐 대운에서 뭐 정화가 들어왔다. 그럼 이게 지금 금을 칠 거 아니에요 정화가. 그럼 안 좋겠죠 운이? 하지만 이 팔자는 이게 안 좋지가 않아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이게 정화가 이게 불이잖아요. 촛불 같은 약한 불. 뭐 난로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겨울에. 근데 이게 지금 어디 태어났어? 이게 지금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추월에 태어났잖아요. 추월은 춥죠. 추운데 지금 이게 정화가 태어난 거죠 여기서. 그렇다는 건 정화운이 들어와도 이 정화라는 기운이 이 금을 바로 안 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이 정화가 이 정화 힘을 북돋는 역할로 이렇게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을 직접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금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팔자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금황하면 이 화운이 무조건 좋지 않은 거예요. 화운은 좋지 않죠. 그것만 봐도 팔자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금황한 팔자가 아니라 뭐 4월에 정하다. 이러면 뭐 일단은 이미 이게 화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지 않겠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뭐 경신이다. 무조건 금을 치죠 바로. 이게 화운은. 이 4월에 정화라는 건 정화힘이 이미 완전 절정에 달해있는 단계잖아요. 이게 불난집에 부치지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무조건 화운이 좋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이런 예외적으로는 이게 화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금왕은 화운이 좋지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은 이제 아까 씨앗이라고 했죠. 금이 만약에 많다, 발자에. 땅 속에 이게 씨앗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씨앗이 너무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씨앗을 뭐가 키워요? 이게 수가 키우죠. 씨앗이 너무 많으면 이 수가 버겁겠죠. 이 수가 버거운 거예요. 수라는 거는 이거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재물로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년에 이게 빈곤하게 안 살려면 이 수가 잘 흘러줘야 돼요. 물론 목의 재물도 있고 화의 재물도 있고 뭐 토의 재물도 있고 다 있죠. 하지만 수의 재물은 이건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돈은 뭐 이렇게 내가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런 반복이죠.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수는 이거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곡간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수의 재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를 대표적인 재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년에 수가 제대로 흘러줘야만 빈곤하게 살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게 씨앗이 너무 많다. 그럼 수가 버겁죠? 이게 재물이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재물이 안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많으면 뭐 금은 이렇게 뭐 돈이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죠. 오히려 재물이 닳아버리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금은 수를 끌어당기죠. 수로 하여금 나를 이제 키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금생수예요, 금생수. 우리가 잘 아는 금생수. 그러니까 이 금이 수를 생하는 게 아니에요, 금생수는. 금을 생하게끔 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면, 우리가 이제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짠다고 하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팔자에 금이 없어도 금은 수를 끌어당겨요. 그만큼 이 금이 이 수를 향한 힘은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금왕하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재물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이라는 거는 늘 적절한 재물의 선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또 하죠. 수를 끌어당기니까 기본적으로. 하지만 수는 버겁죠. 그러니까 재물이 적절한 선을 유지는 되는데 좀 간당간당한 거죠. 그 재물 자체가. 그게 내 돈이 되었든 뭐 가족 돈이 되었든 누구 돈이 되었든 간에 그게 바로 이제 금이 가진 힘이죠. 금은 씨앗이죠. 씨앗이기도 하고 이 금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에너지예요. 왜냐면 금 안에 모든 게 응축되어 있잖아요. 응축되고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게 씨앗으로 하나에 이게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금이. 아니 우리가 이게 막 엄청난 큰 나무들 있죠. 이렇게 보면 뭐 100m가 훨씬 넘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생각해봐요. 그 시작은 그냥 작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 안에 그 100m가 넘는 나무가 커갈 수 있는 그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빅뱅이라 하잖아요. 빅뱅.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비롯됐다. 그 점이 폭발하면서 지금 이 우주가 모두 만들어졌다. 그게 빅뱅이잖아. 그게 점이잖아. 이 점에서 시작된 거야 모든 거. 물론 상상할 수 없어도 작은 점이죠. 그 안에 모든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의 원리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이 정자와 난자가 많은 수정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처음에 수정이 딱 됐을 때 이거는 그냥 단세포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일개 그냥 가장 단순한 세포예요. 근데 그게 10달을 거치면 사람이 되죠. 자궁 안에서.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걸 연구하는 게 지금 이게 줄기세포잖아요. 그게 줄기세포예요. 만약에 내가 간이 고장났어. 그러면 현재는 나랑 맞는 사람의 간을 찾아서 이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거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도 가장 거부 반응이 없는 건 내 간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하나의 이 단세포에서 이게 분열하잖아요, 이게. 분열을 하면서 이게 10달을 거쳐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을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조절을 해서 간만 딱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간을 이식 받았을 때 그건 거부 반응이 아예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게 줄기세포, 이 줄기세포 연관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줄기세포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랑 똑같은 사람 만들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나냐. 만약에 내가 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내가 죽여서 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건 이런 이제 원리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씨앗이라는 건, 이 금이라는 건 그만큼 응축되고 근원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무궁무진한 에너지. 이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이. 그래서 금은 타고난 거라고 보는 거죠. 이 금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왕한 팔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다재다능한 거예요, 이게. 다재다능하다. 우리가 보면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글도 잘 적고 노래도 잘하고 뭐 여러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뭐 이제 요리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그게 금이죠. 하지만 그게 돈이 되긴 어려워요. 직업이 되기도 어렵고, 이 금왕하다는 건. 왜냐면 뭐 돈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수가 아까 말했지만 수가 버겁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다재다능하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팔자적으로 봤을 때 하나에 집중을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금왕해, 근데 돈까지 많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팔자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할까요? 금왕한데 돈도 많고 싶어. 그럼 팔자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할까요? 네, 이건 금왕수왕하면 되겠죠. 금왕수왕해야죠, 팔자가. 그래 수가 안 보고 오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금왕수왕은 이거는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버는 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런 돈은 주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금수저라고 하죠. 그런 팔자들인 거야, 이 금왕수왕이라는 팔자가. 하지만 무조건 금왕수왕 하다고 해서 금수저가 다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만 상해도 이게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조금만 상해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가늠할 수가 없는 게 금이기도 하죠. 그래서 금왕수왕 하면서 아주 적절히 금까지 이게 상하지 않고 보존된다? 그런 팔자가 잘 없죠. 금수저가 뭐 이렇게 타거나 정말 금수저도 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게. 그럼 만약에 이 금왕한 팔자가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팔자가 어떻게 생겨나갈까요? 그러려면 팔자가 이게 금왕모강이어야 돼요. 금왕모강 하다는 거는 이미 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왜냐면 수는 이게 땅 밑에 있잖아요. 땅 밑에서 수가 씨앗을 키우잖아요. 모강하다는 거는 이미 이 땅 위로 솟아 오른 거죠. 이 목의 기운이 수로부터 완전히 영향력으로 벗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왕모강하다? 이거는 땅 위로 솟아올라서 그냥 앞으로 쭉 나아가기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루면 솟구치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이것도 재물을 쫓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금왕은 재물을 쫓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능력을 인정받아. 이 능력을 인정받으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이 금왕모강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그 밸런스 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이게 금왕하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반대쪽 이게 목이잖아. 목이 약해지는 거잖아, 이게 같은 의미예요. 팔자가 금왕하다는 거는 목이 약해진다는 거 같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목의 밸런스 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 밸런스만 잘 잡힌다면 뭐 몇백억, 몇천억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역시도 이런 팔자들이 잘 없죠. 되게 예민한 저울 같은 거예요, 이게. 뭐 대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운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한 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걸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제가 여러 사람들 보는데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도 많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서 사실 뭐 사주를 보든 뭘 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봐요. 왜냐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건강이 됐든 뭐 자식이 됐든 또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금왕하면 아까 목이 약해진다고 했죠. 그럼 이 목이 약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 목이 약해진다는 거는 목은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땅 속에 우리가 이렇게 씨앗이 있죠. 이게 수가 씨앗을 키우죠, 이 금을. 그럼 이 씨앗에 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간목이에요. 그리고 이 뿌리가 땅을 뚫고 솟아오르죠. 그럼 이게 을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을목은 뭘 보고 자라나죠? 이게 태양을 보고 자라나잖아요. 이 병하고.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건 뭐죠? 이 목적은 이거 드러나는 거죠. 땅 속에서 땅 위로 드러나는 거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목이 약해진다? 그럼 그만큼 내가 가진 것에 비해 드러나는 게 적은 거죠. 인정을 덜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팔자가 만약에 금황하잖아요. 이게 팔자가 금황하면 웬만하면 모근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게 모근이 좋다. 하지만 목이 어설프게 들어오면 오히려 목이 약해져 버리죠. 왜냐하면 이 팔자가 원래 금황하니까. 그래서 이 금황한 팔자들은 목이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런 모근이 들어오면 일단 어거지로라도 내가 일단은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금황한 팔자들은. 그리고 아까 금을 이제 금이 이 상한다는 게 이게 화라고 했잖아요. 화극금, 화가 이제 금을 극하죠. 근데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했죠. 무조건 화가 금을 극한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조건들이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4월에 뭐 정하다 아까 말했지만, 근데 막 금이 많아 이렇게 막 뭐 유금 있고 막 이렇게 뭐 경금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많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신금 뭐 경금 이렇게 많을 때 이때는 무조건 화원이 들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간단히 운 같은 거는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 조건을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화운이 금황한데 화운이 들으면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극금이라서가 아니라 뭐 화극금이기도 하지만 이 금이 상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화가 들어왔을 때는 금은 소중한 거고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타고나는 거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금, 이게 우리가 화극금이라고 하잖아요. 화극금. 근데 이게 병화가,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겠죠. 이 병화는 이 금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태양이 왜 금을 상하게 하겠어요? 금을 상하게 하는 건 이 정화예요. 태양은 이 빛이잖아요. 빛. 병화. 정화는 열이죠. 오히려 빛은 씨앗에 빛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열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금을. 뭐 녹이든 쪼개든 뭐 이 열이라는 게 금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정화가 있는데 병화가 이렇게 뭐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 문에서 뭐 이렇게 이런 운이 뭐 있는데 병화가 들어왔다. 그럼 이 정화가 세력을 얻죠. 목생화로 정화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화는 병화가 들어오면 무조건 힘을 얻어요. 이게 득세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뭐, 당연한 얘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병화라는 이게 태양이 있잖아요? 정화가 어디서 태어나요? 병화에서 태어나잖아요. 병화라는 열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이 빛이. 그럼 땅에 고일 거 아니에요, 이 빛이. 그럼 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가 들어오면 무조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정화가. 뭐, 목원이 들어온다고 힘을 얻어요? 목사가 된다고? 이게 인성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화는 오히려 목을 죽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성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순환, 이게 이 전체적인 이치에 대해서 십성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물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물상이라는 건 자연이 순환하고 순환을 아는 거고 자연이 이치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내가 뭐 정률관이다. 근데 뭐 사화가 있다. 아니면 사화가 아니고 뭐 축월이다. 그럼 이제 병화가 들어오면 운에서 정화 힘을 얻겠죠. 그리고 아까 뭐 이런 뭐 금왕하고 이제 막 이렇게 뭐 그런 팔자들이 이제 화운이 들어오면 이제 금이 상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그런 팔자들이 금이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화의 힘을 빼야 되죠. 특히나 이게 정화의 힘을 빼야죠. 정화의 힘을 빼는 게 뭐예요? 이게 모토예요, 모토. 정화의 힘을 빼는 게. 이게 설계시키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정화가 인간으로도 보잖아요. 이 모토는 문명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이 정화가 금을 상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계속 한눈 팔게 하는 거죠. 넌 여기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밸런스가 맞춰줘야지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금이 상한다는 거죠. 이 하급금으로 인해서. 제가 전에 인덕이라는 부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학교 폭력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 폭력이. 이게 당한 애들만 당해요. 보면 약한 애들은 많아요. 학교에. 하지만 학교 폭력을 당한 애들은 당한 애들만 당해요. 잘 보면. 이게 학교 폭력 당한 애들 중에 이게 금이 상한 애들 많다니까 이게. 왜냐면 금은 타고나는 거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자에 금이 상하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냥 싫은 거고. 괜히 꼴보기 싫고 괴롭히고 싶고 걔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이 상한다는 건 사실 사람의 힘으로 바꾸거나 개선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망치거나 숨을 보내죠. 사실 그게 다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금왕하다 팔자가. 그러면 어떤 조건을 제외하고는 일단 화운은 거의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화운. 왜냐하면 금이 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자가 덥거나 좋아한데 화운이 좋아한데 금왕하고 그런데다 화운이 들어온다. 그럼 이 금이 완전 작살나죠 이게. 이거는 내가 뭘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그냥 참거나 아니면 도망치거나 그냥 숨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오행이 그래도 다 안 좋은 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팔자가 덥고 금왕한데 화운까지 들어오는 팔자가 사실 가장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니까. 뭐 참거나 도망가거나 숨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 술을 쫓는 거죠 이게.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 해결책은 안 돼요. 이 수를 쫓는다는 게 이 수가 이건 큰 직장이에요. 왜냐면 수는 정적인 거잖아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고. 직장이나 이게 조직. 그래서 이런 거에 그냥 꼼짝 못하고 죽은데 가만히 있어라. 그게 그나마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방편이지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건.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금이 상한다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신유일주들 있잖아요, 보면. 이건 좀 지우고요.
우리가 신유년생들 있죠. 신유면 이게 81년생이잖아요. 이게 신유면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연주잖아요. 이게 조상덕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게 신유년생들은. 왜냐면 이게 완전 금이 간여지동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신유랑 이게 간여진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조그만 화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유년생들은 이 삶이 보면 이게 굴곡이 많아. 이게 기관에도 많고 이 팔자가 뭐 아니면 도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돈 거예요. 이 보면 이 신유년생들이 아니 뭐 경신도 있겠지만 뭐 근데 경신 이거는 그래도 덜하지. 껍데기잖아. 어찌됐든 이거 껍질. 이게 신유가 이게 진짜 좀 힘들게 사는 애들이 많죠. 신유년생들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금왕한 팔자가 사실 잘 살려면 이거는 사실 수능해야 돼요. 수능하고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금왕은 뭐 화원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들어왔을 때 다른 오행보다 다른 오행들도 안 좋은 일이 들어오지만 더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려 이걸 막 바라갈수록 사실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칼을 긋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팔자, 특히 금왕한 이런 팔자들은 마음가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만약 팔자가 금왕하다? 사실 말이 조금 하나죠. 그냥 순응하면 살아라. 네 삶이 좋든 나쁘든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라. 특히 나쁜 일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좋은 일이 들어왔어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냥 순응해라. 그렇게 사는 게 사실 이 금왕한 팔자는 제일 좋아요.